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은입니다. 오는 8월 15일은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광복절인데요.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돼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 바쳐 싸운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의 뜨거운 민족애와 조국애를 캐나다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외롭게 싸운 단체가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애국지사 기념사업회가 그 단체인데요. 김대혁 회장님과 유동진 부회장님께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올해 8월 15일이요. 광복 벌써 72주년이나 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광복절 기념행사 준비하시기 한참 지금 바쁘실 때 되잖아요. 예, 저희들 네. 그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사실 작년 이맘때였죠. 네, 작년에도 그렇게 저희 기억되네요. 방송을 출연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과연 그 애국지사 기념사업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며 왜 설립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설립 목적이라든지 그 취지 그리고 관련된 거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애국지사 기념사업회는 2010년 3월 15일에 네. 1910년 우리가 일제에게 강제로 빼앗긴 그 수탈당한 국권과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고귀한 우리 애국지사들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 목숨을 바쳐가며 싸운 그분들의 정신과 민족애 그리고 인류애를 이 땅 위에 다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살기 위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좋은 취지로 설립이 됐는데 네. 사실 이제 한인 동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애국지사 기념 사업에 대한 네. 예, 그것을 우리 장로님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동포들이면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기 살면 누구든지 대개 같은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네. 한국에 있을 때는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그러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나와 살면 더욱 한국을 염려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잘 되길 바라게 되고 이러는데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우리 자손들도 영원히 한국을 떠나서 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하니까 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길에 전수해서 그 정신을 살리고 또 지키게 하고 또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시달렸던 그 많은 박해 또 피해 이런 것을 이곳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알림으로 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네. 이런 그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사상으로 애국지사 기념사업회를 서로 성원하고 돕고 가담하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네. 많은 교민들도 같은 생각을 좀 믿고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단체가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못하는 거였지. 지금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네. 되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애국지사 기념 사업회가 왜 꼭 필요한 건지 말씀하셨지만 그 왜 필요하고 또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사실은 뭐 여러 개 말씀을 드려도 저희가 강조해도 뭐 지나치진 않겠지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애국지사들의 정신은 네. 우리 민족의 혼이고 그 정신 위에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섰다고 얘기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우리 모두가 비록 해외에 나와 살고 있지만은 이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서 자랑스러운 그네들의 삶을 우리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우리들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다시피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적은 힘을 다 보태서 큰 목적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많은 분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과연 도대체 그 단체에서는 기념사업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길래 동참을 이렇게 독려하시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금년도 사업 계획은 어떠신가요? 예, 금년도 사업계획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우선 애국지사들의 소상화를 네. 제작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매년 3분 내지 2분을 내 소상화를 제작해가지고 지금 7년째 17분의 애국자 소상화를 제작해서 한인 동포 사회에 우리가 기증을 헌정을 하셨- 했습니다. 아, 네. 예, 헌정을 했고 그리고 6회에 걸쳐서 애국지사들을 주제로 한 문예작품 현상 모집을 해서 그네들이 애국지사들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은 책을 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네들 마음속에 애국지사들에 대한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현재까지 2명의 최우수 작품 수상자와 6분의 우수 작품 수상자 그리고 32분의 그 가작 수상 작품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형편이고 또 여러 분야를 통해서 애국지사 사업성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애국지사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홍보하는 일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예. 네. 그런 사업들을 사실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금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거나 예, 마찬가지지만. 예. 그럼 그런 자금들은 어떻게 마련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이 가장 저희들의 중요한 문제인과 동시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네. 그 자금은 저희들이 이제 이사들이 한 20분 있습니다. 네. 이사들이 이제 매년 이사비를 내고 또 임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또 가끔 가다가 저희들에게 기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네. 위해서 네네. 그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운영을 어렵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궁금한 게 그쯤 되면은요. 예. 캐나다 정부로부터 좀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예,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 알아보고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네. 저 애국지사 기념 사업회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중요하고 네. 참 많은 동포들에게 저 단체를 우리가 후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만은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후원해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후원해주는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 또 캐나다 단체들을 위해서 일정액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애국지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좀 사업 계획을 조금 바꿔가지고 캐나다 정부에서 우리들에게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재를 지금 전환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할 것입니다. 후원해 저희도 주십시오. 네, 예, 저희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좀 이건 외람된 예. 말씀이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요즘 이렇게 한국 동포사회 신문 기사라든지 칼럼을 보면 네. 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좀 사항들이 예민한 사안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예.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네. 당하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가 자금 문제인데 네. 운영 자금. 그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저희들이 자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번 신청을 했지만은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금을 받지 못했는데 2015년도부터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그때 보훈처에 들러가지고 국가보훈처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무 담당자를 만나서 쭉 사정 얘기를 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면은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있어서 2015년부터 보훈처로부터 약간에게 금액을 보조를 받습니다. 네, 대한민국 예, 정부로부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네네. 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문제의 근원도 돼서 참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신청을 네. 했는데 네네. 신청을 해서 그것이 보훈처로부터 인가돼서 왔는데 2015년에 미화로 만불이 왔습니다. 만불이 네. 왔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네. 네. 저희들의 큰 금액이죠. 네. 근데 그게 우리 총료상을 통해서 한인회로 보내줬습니다. 그 금액이 그러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 원래는 저희들한테 와야 되죠. 애국지사 기념 사업회로요? 근데 이제 한인회로 그 얘기가 네.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네. 한인회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사관 측에서는 그럼 한인회하고 반반씩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조금 잡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2015년도엔 잘 했습니다. 네. 그 2016년도에도 똑같이 이제 그 자금이 보훈처로부터 나왔는데 네. 그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우리 한인회 측에서
그때까지 6년을 한인회 광복절 기념식 행사에 네. 저희들의 초상화 헌정 순서, 또 동영상 상영하는 순서, 또 문화작품 시상 순서, 그게 다 잘 함께해서 이제 정말 우리 기념식이 정말 기념식답다. 이렇게 많은 동포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는데 네. 한인회 측에서 그걸 빼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쭉 행사들을 6년을 해왔던 걸 빼겠다고 그래서 네. 이유도 사실 분명치 않아서 저희들이 마크에서 많은 교섭을 하고 또 네네. 전직 한 회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네. 모여서 그러니까 전직 한인 회장 중에 한 분이 그때 현 한인 회장에게 묻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돼서 그걸 빼겠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길다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 순서가.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거 길다면 안 되죠. 그러면 12분에서 1초라도 안 지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12분 하는 조건으로 12분에 했습니다. 그걸 지난해에는요? 지난해. 네. 했는데 작년도 11월 중순에 국가보훈처로부터 영사관을 통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네. 우리와 한인회 동시에 왔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72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는 한인회와 애국자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계획을 하고 네네. 공동으로 주최를 해라. 그리고 그 소요 경비를 산출해서 신청을 하면은 네. 고려를- 지원해주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금년도 초에 한인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공동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네. 그랬더니 참으로 너무나도 뜻밖에도 한인회에서는 단독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금 지원서를 마련해서 영사관에 제출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요? 거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좀 미묘하게 되기 시작했죠. 예. 지금까지 이제 회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지금까지 작년까지 한 6회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예. 6년 동안 관례적으로 무리 없이 잘 진행해왔던 행사를 예.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제 한인회가 단독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저는 그건 알지 네. 못합니다. 얘기를 안 네, 해주니까. 네. 작년도에는 이제 너무 길다 하는 게 이유였고, 네. 그래서 그럼 12분 초과 안 하겠다. 그럼 올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올해는 저희가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네. 만나서 논의를 하자고. 근데 네네. 만나는 것조차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러면은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예. 결국에는 이 모든 거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협조라고 하나요? 관할을 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담당 저희 그 총영사관이 되겠죠, 아무래도 토론토 총영사관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럼 총영사관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예,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혹시 접촉은 해보셨어요? 그럼요. 총영사관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네. 예, 단독으로 한인회가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에 이것이 사실인가 했더니 담당 영사께서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단독으로 제출했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그러면 애국자 기념사업회도 단독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네. 한 후에 한 2달 후에 연락이 오기를 보훈처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만불이 인가가 됐는데 두 단체에서 함께 한다는 계획서에다 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두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영사관 측에서는 아마 영사관의 입장이 있었을 겁니다. 한인회에게 그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네. 애국자 기념사업회에서 접촉을 해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셔 이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한인회에서 만나주질 않아요, 우리를. 그래요?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고 공문까지도 보내고, 근데 만나주질 않으니까 얘기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영사관 측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자금을 보훈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저희로서는 큰 그러면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예. 어렵게 받은 예. 네, 후원금이라면 예. 후원금일 수 있는데 그 자금이 다시 돌아간다면 사실 다시 받아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받은 돈인데 네. 그걸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를 돌려보낸다는 건 참 이거는 누가 들어도 네. 그거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네. 지금이라도 아주
한인회 측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금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광복절의 의미도 더욱더 잘 살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실은 또 한윤회는 한윤회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뭐 저희 동포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좀 같이 화합하고 협조하에 모든 게 이제 무리 없이 진행이 다시 돼서 예년처럼 좀 행사를 좀 성공적으로 치렀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네. 경주할 것입니다. 네네. 예, 그러나 이제 그 참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우려선 어떨 도리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애국지사들의 그런 숭고한 희생이 없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고잉 프로젝트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예.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저희 동포들도 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예, 그걸 동포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저 회장님이나 아니면 저 부회장님께서 예. 각각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예. 우리 그 동포 여러분들이겠죠. 동포 여러분들과 또 관계자 여러분께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회장님 먼저 잠깐 말씀하시죠. 예. 지금까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애국지사 기념사업회가 그냥 많은 단체 중에 하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좀 섭섭하고 네, 꼭 있어야 할 단체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단체고 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단체가 이 한인 사회가 한국 외에 존재하는 어디든지 이런 단체가 있어서 네, 후대까지 계속 맞습니다.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돼서 정신을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해외에 나와 있는 모든 동포들이 각성해서 유태인들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이나 그 디아스포라 하면서 지키는 정신을 우리가 그렇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라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로서 그 뿌리를 떠나 있잖아요. 네, 뿌리를 떠나 있는 그 사람으로 뿌리를 그리워하는 민족으로 우리 후손들도 늘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살도록 우리가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전수해주는 네. 그러한 부모들이 되고 조상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그런 네. 교두보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사실은. 네, 또 회장님께서 한 말씀. 예, 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광복절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적인 축제일입니다. 그렇죠. 일제 30년간 그럼요. 식민 통치에서 해방됐으니까 네. 더구나 이제 해외에 나와서 우리가 광복절을 경축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쁨이요, 우리의 단합의 하나의 좋은 표시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6년을 해왔는데 공식적인 이유는 저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애국지사 기념사업회의 순서를 빼겠다는 한인회 입장은 물론 한인회 측의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네.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더군다나 또 지금까지 힘들게 받은 그 보훈처의 지원금을 이거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동포적인 손해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유에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긴 했지만 이미 우리가 금년도 진행하려던 사업 중에 초상화 제작 작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인회가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네. 그 나머지 사업이라도 우리가 잘 진행해서 이번 광복절 기념식 때에 교포들에게 동포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함께 해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한인회 측에서 저희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우리 청룡사관에서도 이런 문제를 위해서 좀 중재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건 또 동포들도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사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예. 합의가 되어져서 해결이 되어서 좋은 소식으로 또 동포 여러분과 함께 큰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그렇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광복절의 광복은 글자 그대로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나라와 주권이 되찾았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한 순국 영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또 비록 몸은 내 나라를 떠나 살고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나라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